알아서 브라우저 열고 로그인도 스스로 했고, 로그인 끝나면은 블로그 글쓰기 화면으로 가고 작성 중인 글이 있습니다가 있죠? 닫았고, 도움말도 닫았고, 제목 테스트 안녕하세요 내용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손 다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5줄을 입력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5줄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누르라고 했으니까 저장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임시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윤자동. 커서를 이용해서 네이버 로그인 하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로그인 할 때 프롬프트가 있는데 프롬프트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은 자동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 과정을 제가 우선 수동으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사이트를 열어서 네이버닷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로그아웃을 일단 하고 로그인하는 페이지로 가볼까요? 이만하게 좀 띄워놓고 로그인하는 페이지를 열어서 이 화면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로그인하는 URL이 이렇게 있는데 뭐 전체를 해도 되지만 뒷부분은 별로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떼면 이게 로그인하는 URL이거든요. 그래서 이 URL을 커서 AI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여기처럼 블로그 글쓰기 파이썬 파일을 먼저 생성하라고 하네요. 자, 이거를 일단 제가 쓰고 나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낫겠네요. 자, 이렇게 블로그에 썼어요. 프롬프트를. 그리고 나서 이런 프롬프트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볼게요. 먼저 블로그 글쓰기.py라는 파이썬 파일을 생성하라고 AI한테 요청을 하고요. 제가 오늘 그 테스트를 위해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도 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이버 아이디는 뭐고 비밀번호는 뭐야, 이걸 잘 기억해. 그리고 용어도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용어를 써야 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모르실 수 있지만. 자, 셀레니움이라고 해서 아까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실행해서 로그인하는 그런 도구인데, 이 셀레니움을 이용을 해서 제가 방금 테스트했던 이 로그인하는 사이트의 URL이죠. 이거를 얘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 사이트에 접속해. 그리고 로그인 화면 구조는 아래와 같아라고 했는데, 그 아래와 같아가 지금 제가 전체를 복사해서 다시 바꿔치기를 하면은 이 아래에 뭔가 엄청나게 많이 붙여 넣어졌는데요. 잘 붙여 넣어졌나? 스크롤이 이렇게 막 붙여 넣어졌죠? 그래서 그 로그인 화면 구조는 아래와 같아인데, 그 아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어떻게 찾냐면, 이 로그인하는 페이지에서 저희가 매주 라이브 할 때마다 이 FCB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또 매주 라이브를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 알려드려요. 이 개발자 도구를 들어오면 화살표를 클릭하고 로그인하는 이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곳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감싸는 곳을 클릭을 하면 여기 오른쪽이 로그인하는 공간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이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카피의 엘리먼트를 클릭하면은 엄청나게 긴 코드가 복사가 됩니다. 제가 메모장을 이렇게 열어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은 이런 긴 HTML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누구한테? 커서한테 여기다가 붙여 넣는 겁니다. 쫙 알려주고 로그인 화면 구조를 너가 알아서 분석해서 로그인을 해라. 그런데 네이버는 조금 특이한 점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게끔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하면은 네이버가 이거 보시네, 이거 프로그램이구나 하면서 로그인을 실패하는 그런 방지 장치가 있어서, 그 방지 장치를 우회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이런 샌드키스라는 걸 쓰지 않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복사했다가 아이디 패스워드 창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로그인 버튼 클릭을 하고 2초 기다렸다가 이 URL이 지금 자세히 보면은 블로그 네이버닷컴의 고 블로그 라이터라고 해서 블로그 글쓰기 화면이에요. 그 화면으로 이동해라 라는 이런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원래 하나하나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를 모아둔 게 이런 프롬프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코드를 제가 실제로 작성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고 한번 샌드를 해볼까요? 왼쪽에 지금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샌드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커서가 네이버 로그인을 자동화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코드를 막 만들었어요. 지금 순식간에 만들었고, 왼쪽에 블로그 글쓰기라는 파이썬 파일이 생성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수락하기만 하면 돼요. 얘가 만들어줬으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다 지금 초보시잖아요. 물론
지금 잘 하는지 고수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accept 누르면은 그냥 수락이 됩니다. 어차피 보셔도 잘 모르니까요. 그냥 수락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알아서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 자, 실행 버튼이 오른쪽 상단 위에 이렇게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실행 버튼도 모르잖아요. 그럼 커서한테 어떻게 하냐? 자, 이제 코드를 너가 이렇게 해볼게요. 코드를 너가 실행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지가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기다려 볼까요? 갑자기 브라우저가 떴어. 로그인도 했어. 블로그 글쓰기 화면으로 이동했는데 지금 끝나고 나니까 바로 브라우저가 종료됐거든요. 이번엔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블로그 글쓰기 화면으로 이동했는데 브라우저가 바로 꺼지네. 안 꺼지게 해줘. 이렇게 해볼까요? 자연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왼쪽의 코드는 제가 아예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가 꺼지지 않도록 코드를 수정하겠대요. 브라우저가 유지되기 위해서 무한 루프를 갑자기 다시 실행을 해서 지가 스스로 로그인을 하고 블로그 글쓰기 화면으로 지금 이동을 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자동화가 사실 벌써 블로그 글쓰기 화면으로 이동되는 것까지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도움말 이런 것도 열려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알아서 닫고 제목도 알아서 쓰고 내용도 알아서 쓰게끔 하는 자동화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닫으면 되고,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크롬이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고 있습니다라는 창이 떴는데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떡하죠? 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브라우저를 제어하면 그냥 원래 뜨는 그냥 안내 문구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코드를 다 자동으로 완성을 해줬고, 계속 돌고 있는데 캔슬 이런 거 누르면은 취소가 됩니다. 프로그램 잘 종료가 됐고, 여기는 이만한 코드는 제가 한 줄도 작성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그 프롬프트를 가지고 완성해 준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강의 자료를 받아서 이 프롬프트랑 똑같이 따라 하는데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AI가 항상 다른 코드를 생성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제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완성 코드라는 걸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까지 다 마친 코드를 여기다가 넣어 놨으니까 프롬프트를 써서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은 그냥 코드 싹 지워버리고 제가 만들어둔 완성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냥 실행하면은 무조건 로그인 되고 블로그 글쓰기 화면으로 이동도 잘 됩니다. 이러면은 끝이에요. 이건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니까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 네이버 로그인 자동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중요한 건 이 프롬프트에 이런 글 질문하는 이런 것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제가 그냥 대충 쓴 거거든요. 더 디테일하게 쓰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쓸 수 있겠지만 하나씩 그 순서대로 뭘 해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도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요리할 때도 그냥 제육볶음 만들어줘 이러면은 무슨 재료를 써서 어떤 것부터 볶아서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자영업 요리 하시는 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너무 쉽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부터 해야 될지, 야채부터 넣어야 될지, 고기부터 볶아야 될지, 이 양념부터 만들어야 되는지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그냥 막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가 만들어둔 레시피 같은 거니까 이걸 보시고 따라하면서 하나씩 이런 방법들을 몸에 익히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블로그 글쓰기라는, 실제로 로그인은 했고 글쓰기 페이지까지 이동을 했으니까 이제 글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살짝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내용을 일단 복사해서 프롬프트에다가 붙여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 프롬프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글쓰기 페이지 진입 후 샵 메인 프레임 셀렉터로 아이프레임 전환해. 이제 코딩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멘붕이 올 거예요. 뭐야 도대체 샵 메인 프레임은 뭐고, 셀렉터는 뭐고, 아이프레임은 뭐고, 전환은 뭘 전환하라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로그인이 됐고, 이제
블로그 글쓰기로 이동을 했어요. 자, 블로그 글쓰기 화면으로 왔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제목에다가 뭔가 제목을 쓰게 해야 되고 내용을 클릭하고 내용을 쓰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제목을 클릭하게끔 커서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 제목을 어떻게 클릭하라는지 제목을 클릭해 라는 건 안 돼요. 왜냐면은 커서는 얘가 제목인지 아닌지 어디가 제목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의 주소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F12 누르고 개발자 도구를 누르면 화살표를 누르고 이 제목 부분을 클릭하면은 제목의 주소가 오른쪽에 짠 나타나는데요. 문제는 이 제목을 클릭하라고 해도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쭉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저 위에 이 웹브라우저 자동화할 때 복병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아이프레임이라는 게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프레임이 있으면은 이거 아이프레임이 약간 창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 안에 이런 아이프레임이 존재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프레임이라는 액자 같은 게 있으면 지금은 이 바깥에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고 안에 접근할 수 없는데 아이프레임으로 접근할 수 있게 어떤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 안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프레임의 이름이 여기 메인 프레임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 메인 프레임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걸로 전환해 하면은 그때 이 안에 있는 모든 곳에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제목을 클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블로그 글쓰기 페이지 진입 후에 요 셀렉터로 아이프레임 전환해라는 한 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냥 몇 번 연습하면은 많은 분들이 잘 적응하는 내용이니까요. 처음에 도저히 잘 모르겠다 해도 그냥 무작정 따라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그런데 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은 안 나타나는데 나중에 뭐 임시 저장되거나 뭐 도움말 같은 게 있으면은 다시 글쓰기 화면으로 넘어갔을 때 뭐 임시 저장된 게 어떻게 나올려나? 지금은 안 나오나? 이따가 나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때 막 팝업이 뜨는데 그 팝업이 떴을 때 이거를 닫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라 이따가 나오면은 제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제목을 클릭하기 위해서 F12 눌러서 개발자 도구에서 화살표로 이 제목 부분을 누르면은 이 제목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보통은 이런 아이디 뭐 이런 걸로 이 제목을 찾게 되는데 이 부분이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원래는 그냥 우클릭해서 카피 엘리먼트 혹은 카피 셀렉터만 해도 주소가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 주소를 바로 찾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네이버가 이거를 못 찾게 하려고 아이디를 계속 실시간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 제목을 클릭할 때는 아이디 방식으로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이트는 그런 게 잘 돼서 되게 좀 편리한데 그래서 이 중에서 아이디는 자꾸 바뀌니까 할 수가 없고 아이디 말고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다 보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뭐 섹션 도큐먼트 타이틀 타이틀이 뭔가 제목스러워서 이걸로 찾아보니까 얘는 안 바뀐다라는 것을 알아서 이 클래스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바로 요 타이틀 그리고 앞에 점이 찍힌 게 클래스라서 점이 찍힌 거고 아이디는 샵이 찍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모르면은 챗GPT나 커서한테 이 점이 뭐야 샵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이런 것들이 잘 몰라도 그냥 계속 제 라이브를 들으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영역을 클릭하고 제목 테스트라고 입력해 그리고 내용에 해당하는 요 밑부분 자 제목 말고 이 내용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잘 보면은 여기에 텍스트 패러그래프 위에 여기 SE 모듈 텍스트 이렇게 본문을 뜻하는 이런 클래스들을 하나씩 찾아서 아이디로는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로 제가 SE 섹션 텍스트라고 하는 이 부분 내용 부분을 클릭하고 안녕하세요 제가 임의로 내용을 입력하고 있습니다를 5줄 입력해 라는 코드를 이제 작성하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다 작성하면은 이제 실제로 발행을 하기 전에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발행하지 않고 저 위에 있는 이 저장 버튼이 있죠. 발행하면 실제로 바로 발행돼 버리니까 이 저장 버튼을 이 앱 개발자 도구에서 화살표로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하이라이트가 됐는데 이 부분에 바로 윗부분에 있는 이 버튼
이라는 것이 저장 버튼의 요 주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는 없다 보니까 클래스라는 게 있어서 save btn bzcob 뭐 이렇게 있죠. 그것을 얘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save btn bzcob 그리고 클래스라서 앞에 제가 점을 찍은 거고 요거를 클릭해 라는 코드를 모르니까 그 코드는 너가 작성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요 주소 이게 바로 그 주소란 말이에요. 그 주소들만 얘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과정만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것부터 찾는 게 어렵긴 합니다. 근데 어렵다고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워도 그냥 제 라이브 혹은 다른 유튜브 분들도 괜찮으니까 영상을 많이 보면서 따라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 잘 할 수 있고 그 언젠가가 몇 달 뒤 막 몇 년 뒤가 절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며칠이면은 누구나 충분히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충분히 투자하시면은 다 돼요. 이게 뭔가 엄청난 지능과 재능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연습과 실행량에 따라서 충분히 된다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입력은 아까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할 때랑 좀 비슷한 건데 이 샌드키스라는 걸로 입력하면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뭐 그런 저품질 뭐 이슈도 있을 수도 있고 입력이 잘 아예 안 되는 이슈도 있을 수 있어서 이때 뭐 액션 체인스라는 이런 기법을 사용하면 한 글자 한 글자씩 타이핑을 좀 더 잘하는 뭐 이렇게 구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 번에 쫙 입력하는 게 아니라 0.01초에 한 글자씩 입력해. 이걸 0.1초에 한 글자씩으로 해도 돼요. 그러면 더 느리게 10글자 입력하는데 1초씩 걸리겠죠?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이 좀 길어져서 0.01초로 제가 테스트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프롬프트 만들고 샌드 눌러보면은 이거에 맞게끔 이 코드를 자기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코드는 놔두고 뭐라고 지금 AI가 코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소만 알려준 거예요. 제목을 클릭하는 주소가 무엇이고 그리고 뭔가 뭐야 갑자기 실행을 지가 하죠. 로그인도 했고 실행을 지가 했어요. 블로그 글 들어 이거예요. 이거 작성된 글을 있습니다. 요거 취소 버튼 눌러라를 제가 아까 프롬프트에 넣어놨거든요. 좀 있으면은 저절로 닫았죠. 지금 보세요. 제목, 내용 임시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지금 지나갔거든요. 알아서 이렇게 네이버에 로그인도 지금 했고 그리고 제목도 입력했고 내용도 입력했고 저장도 지금 방금 했어요. 제목 테스트라고 해서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까지 순식간에 지나간 겁니다. 너무 빨랐나요? 그래서 그냥 나가기 눌러볼까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실행 중이니까 캔슬 누르면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됐죠. 왼쪽에 코드를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주소 어떤 경로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코드가 수정된 거는 아래에 있는 이 accept라고 해서 수락하는 것만 눌러주면 바뀐 코드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코드는 처음에는 잘 몰라도 됩니다. 알면 너무 좋지만 몰라도 사실 별로 문제 없어요. 그냥 이 채팅창만 열고 얘한테 해줘 안 되면은 오류 났어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고 이 프롬프트만 잘 작성해서 쓰면은 됩니다. 그게 바로 이런 프롬프트예요. 그리고 나서 완성 코드가 여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코드가 아무리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실행을 했는데 뭔가 잘 안 돼. 그러면 그냥 이 코드를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붙여놓고 해서 쓰시면 돼요. 이거다 제가 붙여놓고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알아서 브라우저 열고 로그인도 스스로 했고 로그인 끝나면은 블로그 글쓰기 화면으로 가고 작성 중인 글이 있습니다가 있죠? 닫았고 도움말도 닫았고 제목 테스트 안녕하세요 내용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손 다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5줄을 입력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5줄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누르라고 했으니까 저장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임시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20개였는데 이제 저장이 21개가 됐죠. 이거를 지금 커서 AI가 코딩을 다 작성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료하면은 브라우저가 닫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요거 로그인 정보 이런 거 아이디 패스워드는 당연히 여러분들 걸로 하셔야 되겠죠. 제가 요거 라이브 끝나면은 패스워드는 다 이제 바꿀 거니까
여러분 걸로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걸로 했는데 왜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나와요? 로그인이 안 돼요? 이런 질문 하시면은 그런 건 답변 안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1단계였어요.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자동화에 이제 맛보기를 해본 건데, 사실 맛보기라고 하기에는 블로그 글쓰기에 필요한 자동화 스킬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응용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있다면, 제목과 내용이라는 컨텐츠만 있다면 그거를 엮어서 그걸로 써줘라고 하면 되고, 뭐 지금은 글만 썼지만 지도 같은 것도 넣고 싶다던가 혹은 사진도 넣고 싶다던가 그러면은 그 사진 넣는 과정도 이 커서한테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윤자동